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요걸로 영상 찍다가 영상 날려먹었습니다. 다시 재촬영했습니다. 인스타 360 루나 울트라 이 제품에 대해서 초기 인상. 와, 너무 좋다. 역시 이렇게 나왔어야지. 뭐 이런 식의 영상 올렸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올렸고 이런 기능은 또 대박이네 쓰다 보면서 겪은 느낌들을 정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요걸로 영상 찍다가 영상 날려먹었습니다. 다시 재촬영했습니다. 이 카메라 말고 지금 쓰는 이 카메라로 정말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 분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그거 괜찮아 이러신 분은 사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오늘 영상 정말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그로 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겪은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서도 이게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질이 순간적으로 훅훅 떨어져. 2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야? 제대로 보이질 않아. 물론 녹화는 잘 되고 있겠죠. 야외에 사람 많은 데 가면 좀 더 심각해지는데 집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 자, 요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넘어가.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좀 충격적인데 제가 저번에 이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통 편집이 아니라 통으로 다시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목소리가 다 날라갔어.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자, 유튜브 하다 보면은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딱 보자마자 이거는 무슨 모델 다 아실 텐데 그때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 루나 울트라의 USB 단자는 단순 USB가 아니라 USB 오디오 클래스, 컴플라이언스 뭐 그런 뜻 약자인데 여기에 일반적인 프로토콜, USB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오디오 기기들은 다 연결이 돼요.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연결되는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영상을 찍었냐면은 DJI 마이크 미니, 요 수신기 USB-C죠. 요거를 여기 연결했어요. 그리고 DJI 마이크 미니 송신기죠.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요 세팅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최근 거의 한 1년 99% 집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요 수신기는 저 소니 카메라의 디지털 핫슈에다 연결하는 또 아답터가 또 있거든요. 거기 연결해서 찍었는데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너만 문제가 생기냐? 좀 편집을 하려고 열어봤죠.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웅엉웅엉 웍웍웍웍 웅엉웅엉 가래 끓는 소리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이렇게 영상 올리면은 보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를 의심했습니다. 이 수신기가 문제인가? DJI 마이크 이 제품의 문제인가? 방에서 다시 테스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아타파하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하 마바사 자차카타파하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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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항상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씩 울렁울렁 하는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해. 그냥 재미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도 중요한 장면을 집에 와서 봤더니 오디오가 다 이상하더라. 그래도 충격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제 밥줄입니다. 요걸로 어떤 영상을 찍던 이 오디오에 대한 신뢰성이 나는 바로 그냥 무너졌어요. 이거는 메인 카메라로서는 절대 쓸 수가 없는 카메라구나. 그냥 B컷, 오디오는 전혀 필요가 없는 B컷 카메라 용도밖에 안 되는구나. 훨씬 더 전문적으로 영상업에 하시는 분은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유튜브 채널만 운영하더라도 카메라의 신뢰성에 한번 의구심이 생기면은 그 뒤로는 못 써요. 그 카메라. 정말 중요할 때 날아가는 거예요. 프로 장비들은 사실 이런 거에 기대지 않아요. 정말 신뢰 있는 거. 그리고 백업에 또 백업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는 DJI 마이크 미니의 송수신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신뢰하는 장비라고요. 그런데 왜 너만 그러냐? 그리고 영상 맨 뒤편에 소리 잘리는 문제. 요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클립의 끝부분에 한 0. 몇 초 정도가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짧게 끊어 찍는 정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상 클립을 온전히 끝까지 다 살려서 편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영상을 길게 찍을 때 30분 이상, 특히나 얘는 30분마다 파일을 자르기 때문에 그 파일을 나중에 이어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집할 때. 그 이어 붙일 때 전 영상의 파일에 30분이 딱 마무리되는 시점에 0. 몇 초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오디오 트랙을 별도의 웨이브 파일로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DJI는 그렇다고 쳐요. 오케이,
인스타 360에서 무슨 DJI까지 신경 쓰겠냐. 나 그래갖고 이것도 샀잖아. 인스타 마이크 에어인가 이걸 샀어요. 백업 트랙으로 오디오 트랙을 녹음해준다 그랬잖아. 어떻게 녹음되는지 아세요? 백업 트랙이 얘의 마이크의 백업 트랙이 아니라 내장 마이크의 백업 트랙을 얘가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멀리 놓고 영상을 찍었어요. 백업 트랙은 여기에 백업 트랙이 아니라 이 마이크의 백업 트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업 트랙이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백업 트랙이 아니라 이 내장 마이크의 백업 트랙이라니까. 지금 DJI 아니 인스타 360 마이크 에어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백업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을까? 예? 요 소리가 백업일까? 아니면 내장 마이크가 백업일까? DJI 아니 인스타 360 마이크 에어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백업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을까? 예? 요 소리가 백업일까? 아니면 내장 마이크가 백업일까? 정말 백업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벙벙거리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자동 화면 꺼짐을 5초로 해놓겠습니다. 이걸 항상 켜짐으로 두고 쓰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배터리가 많이 닳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얘가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녹화를 합니다. 이렇게 또 녹화를 하다 보면 이제 화면이 꺼지겠죠. 절전 기능이죠. 좋아요. 근데 다시 확인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뭔가를 눌렀습니다. 난 당연하게 생각했어. 누르면은 그 누른 액션이 나오지 않고 단순히 화면만 깨워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눌러볼까요? 그러니까 작동을 해버려요. 다시 세팅해야 돼. 다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얘를 눌러봤죠. 얘 누르면은 가운데로 오는 버튼이거든요. 그게 작동을 해버려요. 그 줌 버튼을 이렇게 살짝 올리면 어떻게 되지? 줌 버튼이 작동을 해버려요. 모든 게 작동을 해버립니다. 뭘 건드리든 간에. 이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스크롤. 예, 움직여요. 켜지면서 움직여 이미. 녹화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 꺼져버려. 그럼 얘를 어떻게 깨워야 돼?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터치해봤지. 딱. 자, 지금 스피커 여기 트위터 쪽으로 잡혀 있어요. 노출이랑 초점이랑 영상을 찍다가 이제 꺼지겠죠. 절전되면서 뭔가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화면을 보려면. 그럼 뭔가 액션을 한단 말이에요.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화면을 터치할 거예요. 보통. 켜져라. 보셨나요? 켜져라. 보셨나요? 켜져라. 얍. 와, 넘어가지. 네, 지금 절로 넘어갔어요. 켜져라. 얍. 와, 넘어가지. 네, 지금 절로 넘어갔어요. 저걸로. 문제 없는데? 예, 초점 노출 안 넘어가는데 눌러도 그냥 켜지기만 하는데, 잠자기에서 빠지기만 하는데, 이렇게 판단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 찍었어 봐. 나는 여기 서 있어. 자꾸 얘가 절전으로 빠지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뭘 눌러갖고 깨운 거야. 근데 화면에서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걸 깨운 거예요. 집에 와서 영상 봐보세요. 이게 쌍욕 나옵니다 진짜. 그 영상 망한 거예요. 다행히도 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안 망하는 방법. 얘를 깨울 때 누르지 말고 쓸어. 터치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싹 쓸어가지고 얘를 깨우면은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개발 담당 팀장이었다면은 잠자게 들어갔을 때 어떤 버튼을 누르던 간에 그 버튼은 실행하지 않고 깨어나는 액션만 한다. 그 다음 눌렀을 때 얘가 펑션으로 작동을 하게. 터치도 마찬가지고. 터치가 됐든 쓸개가 됐든 입력의 신호값이 무조건 들어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깨우기만 하고 그 다음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려라. 다행히도 중요한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발견을 해서 요것 때문에 날려먹진 않았는데 날려먹으신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또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쿨링된 상태에서 몇 분 찍을 수 있냐 테스트를 저번에 제가 했는데 4K 30프레임은 무제한급으로 가능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에요. 얘를 떨어뜨려 놓고 좀 멀리 간다든지 날이 좀 덥다든지 지금 여름이잖아요 한국이. 30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껐다 켰다 몇 번 하면서 또 찍는데 4K 30프레임에서 뻗었습니다. 이거는 이 카메라의 잘못이라고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팬이 없는 카메라들은 숙명이에요. 무조건 꺼져요. 열받아서 꺼져. 모든 카메라 다 꺼져. 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팬이 있는 카메라는 이렇게 작은 크기에 사실 팬 넣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는 다 동일합니다. 얘는 절대로 4K 30에서 뻗지 않는다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카메라가 항상 필요했어요. 고정해 놓은 카메라 말고 좀 들고 다니면서 뭐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더 멋있는 샷이 나오잖아요. 그런 점은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런데 작업의 신뢰성, 카메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빵점 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촬영에서의 메인 카메라로는 절대로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